안녕하세요. 강나열의 구급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요즘 바둑TV에서 생각의 힘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현대사회는 너무 급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자연히 생각의 힘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둑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행운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둑이야말로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오늘도 생각의 힘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볼까요? 오늘부터는 소목정석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목에서 여러 가지 걸침 수단이 있는데요. 우선 한 칸 높은 걸침 정석부터 공부해 보죠. 자, 이렇게 걸쳐왔을 때 흙은 가장 많이 쓰이는 수는 이렇게 밑으로 붙여가는 수단입니다. 이렇게 붙여온다면 백으로서는 여기서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요. 그냥 젖혀서 둘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치받아서 둘 건지를 선택해야 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치받게 되면 이른바 눈사태 정석이라고 불리는 아주 어려운 그리고 복잡한 정석이 전개됩니다. 그 정석은 여러분들이 기력이 조금 더 향상되신 후에 배워가도록 하고요. 가장 알기 쉬운 정석부터 살펴보죠. 자, 이제 이렇게 젖혀오게 되면 흙은 다시 끌어오고요. 여기서도 백은 두 가지 수가 있는데요. 있는 것과 호구 치는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있는 것부터 살펴볼까요? 그러면 흙은 이쪽을 받아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때 백은 이렇게 세 칸 혹은 그 아래로 또는 그 옆에 자리까지 다양하게 벌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벌림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많이 벌려가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하나의 정석이 완성되었는데요. 흙으로서는 사실 이 수로 이렇게 구자를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변을 벌려갔을 때 이런 식으로 벌려간다면 한 칸으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발전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건데요. 대신에 백이 이렇게 다가온다면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흙이 이쪽을 받지 않고 이렇게 협공해 가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기도 확보하고 또 변까지 두겠다는 약간의 욕심이 지나친 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백은 이렇게 붙여서 두는 것이 좋은 수단인데요. 흙은 젖혀갈 수는 없겠죠? 젖힌다면 백이 이쪽을 끊어와서 차단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흙은 아래쪽으로 젖혀가야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늘어간다면 이쪽을 먼저 찝어두고 넣는 게 더 좋겠네요. 하나 찝어서 확실하게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늘어간다면 다음에 막히는 것이 아픔으로 흙은 또 밀어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뻗어가서 지금 이 한 점이 백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백에게 세력을 내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수는 특수한 경우에만 두어가는 수이고요. 역시 정석은 이쪽을 한 칸으로 받아두는 것까지 그리고 벌려가는 것까지가 정석이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호구 치는 수를 살펴볼 건데요. 백이 호구를 쳐간다면 흙은 역시 이쪽으로 한 칸을 뛰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백은 이 자리까지 벌려갈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백 모양은 약간 허술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리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뛰어드는 것은 백이 위로 만약에 붙여만 준다면 들어서 막을 때 건너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백도 잘못 응징을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백이 이렇게 구자하는 행마가 좋습니다. 그러면 흙이 밀어간다면 다시 한번 두 점머리를 두들겨서 이 흙은 살아갈 수가 없는 형태이죠. 따라서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실패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호구를 들어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이 수는 다음에 이쪽으로 젖혀서 건너가는 노림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백으로서는 이렇게 구자를 해서 이 한 점을 차단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에 흙은 이렇게 붙여가거나 아니면 밑으로 나르지 않은 수 또는 이렇게 위로 나르지 않은 수
여러 가지 맛이 있어서 백이 조금 골치가 아파집니다. 이 수단은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백은 기회를 봐서 이렇게 한 칸을 띄고 모양을 두텁게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소목에서 이루어지는 한 칸 높은 걸침에서 부착끌기 정석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니까요. 확실하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포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걸침과 굳침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첫 시간에 귀의 착점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화점과 화점과 소목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화점부터 살펴볼까요? 화점을 걸쳐가는 수는 역시 이렇게 날일자가 가장 좋은 수라는 것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음에 만약에 세력이 있다면 백이 이렇게 한 칸 높게 걸쳐가는 수도 가능합니다. 자, 이 수의 의미는요. 이렇게 낮게 걸쳐간다면 흙이 이렇게 씌어올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쪽 우변의 세력이 지워지는 게 싫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렇게 높게 걸쳐가면 이제는 씌어오는 수가 없으니까요. 흙은 이렇게 받아가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기를 붙여서 한 칸 높게 걸쳤을 때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자, 여기서는 변을 벌려가도 좋겠고요. 아마 이쪽을 둘 때에는 여기 돌이 있어서 이쪽 세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둔 것이기 때문에 돌이 있는 상황이라면 한 칸으로 띄어서 계속해서 우변의 세력을 확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력 바둑에서는 이렇게 한 칸으로 높게 걸쳐가는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눈목자로 걸쳐가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은 길을 이렇게 지켜서 이 자세가 흙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수한 경우에만 두어가고요. 보통에는 잘 두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굳침을 살펴볼까요? 날일자 굳침은 가장 견실한 수라는 것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한 칸 굳침은 실리보다 세력을 중요시하는 굳침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눈목자 굳침이 있는데요. 이 수도 참 재밌습니다. 이것은 굳침이라고 하기보다는 벌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어서 만약에 귀의 실리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날일자보다 훨씬 득이겠죠. 하지만 귀가 조금 허술한 약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유창혁 구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쳐왔을 때, 상대가 걸쳐왔을 때도 이렇게 받아서 두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수의 의미는 지금 3-3으로 들어와 달라는 얘기죠. 유창혁 구단 같은 경우는 굉장한 전투력과 공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면 막아서 전투를 벌여가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창혁 구단처럼 공격을 좋아하시는 기풍이라면 이렇게 눈목자로 두고 이렇게 막아서 전투를 벌여가는 수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점의 굳침과 걸침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소목을 살펴볼까요? 자, 소목을 걸치는 방법은 조금 전에 공부했었던 한 칸 높은 걸침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낮게 걸쳐가는 방법이 있죠. 사실 한동안은 이렇게 높게 걸치는 것이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요즘 바둑이 실리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낮게 걸치는 수를 더 많이 두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두 칸 높은 걸침도 있는데요. 이 수의 의미는 기를 좀 가볍게 선수로 처리하고 다른 곳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흙이 이렇게 받아준다면 손을 빼는 거죠. 역시 흙이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더라도 손을 빼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흙은 다음에 이렇게 밀어가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밀어가는 자세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백도 여간에서는 잘 두진 않는 수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눈목자 걸침이 있는데요. 이 수를 둘 때는요. 이쪽 우변에 흙돌이 있어서 지금 바짝 걸쳐간다면 바로 협공을 당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싸움이 예상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약간 유연하게 걸쳐가는 것입니다. 흙이 받아준다면 다시 우변을 전개해서 쉽게 안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흙이 지금 이렇게 협공을 해오는 것은요. 백은 다음에 이쪽 귀를 붙여서 변화를 구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석은 제가 다음 기회에 정석 강좌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눈목자 걸침도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가끔씩 여러분이 이렇게 걸쳐가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방향이 틀렸습니다. 이때는 흙이 이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굳혀간다면 지금 앞문을 놔두고 뒷문으로 들어온 것과 다름이 없죠. 이렇게 걸쳐갈 때는요. 중국식 포석에서 이쪽에 돌이 있어서 지금 이쪽으로 걸쳐가면 자세가 벌리는 자세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이쪽으로 걸쳐가는 것이고요. 만약 이 돌이 없다면 이렇게 걸쳐가는 것은 흙을 굳혀가게 해줘서 방향착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걸침과 굳힘의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때그때 적절하게 두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수를 잡는 맥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바둑에서 선수를 잡느냐 후수를 잡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둑의 재미는 선수를 둘러싼 분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선수를 잡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자, 여기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것은 대사정석입니다. 지금 흙은 이 백 한 점을 축으로 몰아서 잡게 되고요. 백은 다음에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정석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물론 흙이 이 한 점을 축으로 잡았다고 하지만 한 점의 가치가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축머리 활용을 당한다면 곤란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흙이 이 한 점을 제압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선수로 제압하는 방법은 어떤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잘 보면 이쪽을 막고 싶은 자리입니다. 막아서 백이 받아준다면 이렇게 한 점을 따내서 자, 이것은 잘 처리한 걸까요? 이렇게 되면 흙은 후수를 잡게 되었죠. 이것은 실패입니다. 당장 선수가 되는 자리라고 무턱대고 두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알기 쉽게 이 한 점을 따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다음에 흙이 두어간다면 이쪽으로 막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막아서 백 두 점을 잡아가겠죠. 따라서 백도 이쪽을 보강해야 하는데요. 아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쪽을 막았다는 얘기인데요. 매우 작은 자리죠. 이것은 끝내기에서 두는 수입니다. 이렇게 백이 잡아갈 때 선수를 잡고 큰 자리를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면 선수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장면에서 이 흙 4점이 손을 뺀다면 백이 단수를 쳐서 잡히게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흙은 이쪽을 살리고 이 백 석점을 잡아야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알기 쉽게 잡아서는 후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선수를 잡는 방법을 공부해 볼까요? 흙으로서는 이렇게 젖히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이제는 물론 백이 손을 뺀다면 흙이 후수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다음에 이렇게 한 점을 끊어 잡는 이득이 남는 만큼 흙이 잘 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뭔가 응징을 하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내려서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 흙이 여기서 손을 뺀다면 다음에 이렇게 먹여쳐서 따내야 하는데 다시 단수를 치면 잡혔던 살아났던 돌을 다시 잡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백도 이렇게 내려 빠지는 것이 묘수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선수를 둘러싼 머리 싸움이 시작됩니다. 흙은 다시 한번 이렇게 끊어가는 수단이 있죠. 백이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두고 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백이 먹여치더라도 따내고 났을 때 지금 잘 보시면 이 끊어놓은 돌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백이 단수를 쳐 들어올 수가 없죠. 자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끊어놓고 손을 뺀다면 이제는 흙이 성공을 거둔 모습이죠. 백도 이것은 불만입니다. 그러면 백은 어떻게 둬야 할까요? 백으로서는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아마 여기서 흙은 손을 뺄 텐데요. 대신에 백은 다음에 이쪽을 먹여쳐서 따낸다면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패를 걸어가는 수단이 남았죠. 물론 흙도 이쪽을 따내고 다시 한번 따내간다면 백도 상당히 부담이 있는 자리지만요.
반대로 백이 이쪽을 따내고요. 또 이쪽을 두어서 이 흙을 잡아간다면 흙으로서도 위험 부담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수를 잡는 맥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사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흙으로서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모양의 급소는 어디가 될까요? 그냥 이렇게 한 집을 내고자 하는 것은 백이 들어와서 쉽게 잡히는 문제이죠. 자, 이 문제는 첫 수만 발견할 수 있다면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이렇게 한 집을 내가는 수인데요. 이 수를 두면 흙은 살았습니다.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이 신경 쓰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두나요? 이쪽을 끊는 것이 좋은 수이죠. 자, 백이 따내면 패가 아닌가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지금 이렇게 뒤로 돌려치는 수가 있습니다. 있게 된다면 이쪽을 따내서 흙이 멋지게 살아간 모습이죠. 그럼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여기 문제가 있는데요. 역시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지금 얼핏 보면은 이 흙을 어떻게 살리나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백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점이 조금 약한 모습이죠. 일단은 이쪽을 끼워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흙이 그냥 이어주는 것은 백이 다시 이렇게 이어서 아무런 수도 내지 못하고 기회를 날리게 되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먹여쳐 들어가는 좋은 맥점이 있습니다. 백은 이쪽을 따내는 것은 다시 되따내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잡아야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어떤가요? 이렇게 이을 수는 없겠죠? 끊기게 되기 때문에요. 아직 흙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쪽으로 이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 점을 잡아서 다음에 백이 이쪽을 따내더라도 다시 한번 이쪽을 막아서 역시 두 집을 내고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끼어가는 수가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좌 모두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실 때 손 따라 두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손을 따라 두는가 그렇지 않은가에서도 구분되는데요. 앞으로는 무턱대고 손 따라 두지 마시고요. 손을 돌릴 수 있는 장면에서는 과감하게 손을 빼셔서 선수를 잡아보세요. 아마 바둑이 훨씬 재밌어질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